안녕하세요. 엄마 마녀입니다. 어두운 밤에 찍어가지고 모니터도 그렇고 불빛도 그렇고 불빛이 비쳐가지고 눈동자가 막 번쩍거리고 있습니다. 눈이 너무 피곤한데요. 얼른 찍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갑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갑이 좋은 걸까요? 을이 좋은 걸까요? 갑이요? 갑에게 물어보셨나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일반적으로 갑이라고 바로 즉답을 하신 분들은 아마 그 주입식 교육의 피해자이실 겁니다. 우리는 모두 주입식의 피해자죠. 우리나라의 교육은 아무래도 빵 공장에서 빵 찍어내듯이 이렇게 찍어내는 그런 교육이다 보니까 아마 다 똑같은 정답지에 정답만 외칠 겁니다. 여러분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64, 24, 그죠?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 관점에서는요, 을이 더 행복지수가 높습니다. 갑의 행복지수는 높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갑은요, 갑의 이미지는 뭡니까? 리더. 뭔가 앞서가는 사람? 뭔가 되게 상급에 있는 뭔가 리더? 책임자? 그리고 뭔가 직위가 높은 사람? 그런 게 갑의 이미지죠. 근데 우리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그 갑질의 갑은 인조나무 같은 겁니다. 가짜예요. 진짜 갑은요, 아무도 개척해 본 적 없는 그런 곳을 개척을 하고 아무도 밟지 않은 땅을 발견해내고, 그러니까 아무도 밝혀내지 않은 이론을 밝혀내고 그런 새로운 길을 뚫어 나가는 게 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은 굉장히 자기의 주관을 뚜렷하게 만들기 위해서 많이 고뇌하고 공부하고 또 고뇌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뭔가 새로운 일을 추진해 나가는 그럴 힘이 있는, 그럴 생각이 있고 주체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 갑이라고 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간다는 게 얼마나 솔직히 어려운 일이죠. 두려운 일이죠. 그냥 남들이 하라는 대로 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솔직히. 이렇게 가보지 않는 길로 가는 것, 아무도 해보지 않은 것을 해보는 것,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일찍 일어난 새가 먹이를 찾는다. 그거 있죠. 그것도 진짜로 진짜 아침 일찍 일어나라, 뭐 새벽 5시에 일어나라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사람마다 왜 다 다르잖아요. 자기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시간은 다 사람 각자 다르잖아요. 그죠? 그거는 알아서 조절하는 거고, 그래서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편하고 언제 뭐가 떠오르고 언제 뭐 있잖아요. 그런 게. 그렇기 때문에 일찍 일어난 새는요, 일찍 깨어났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생각이 일찍 깨어나서 새가 일찍 일어나서 그냥 둥지에 남아있나요? 아니죠. 날아가겠잖아요. 하늘에. 생각만으로 그치지 않고 무언가 해내는, 일찍 깨우친 사람이 무언가를 행하는 것이 그게 갑의 형상인 거죠. 일찍 깨어났다. 선구자, 선각자. 그렇죠? 그 선구자들이 하는 일이 뭔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깨닫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엉뚱한 뭐 도를 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뭐 지구인들이 알지 못한 새로운 사실을 과학자들이 주장을 했을 때 얼마나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까? 나댄다, 가만히 있어라, 저거 사기꾼이다, 뭐 재판을 받아라 이러면서, 그런 게 그런 용기가 있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주장이 옳다고 생각해, 얘기하는 사람이 갑인 거예요. 갑. 그러니까 일찍 일어난 새가 먹이를 빨리 찾는 거는 선점 효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점. 새로운 제품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정말 막 센세이션한 뭔가 그러면은 그게 브랜드가 되겠죠. 그 사람 자체가. 전구 에디슨 막 이렇게, 거북선 이순신 이런 식으로 브랜드가 된다고요. 그 인물 자체가. 선구자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점 효과가 어마무시하겠죠.
제일 처음 무언가를 발명을 해내고 무언가를 창작을 해낸 사람들은 두고두고 뭔가 이득을 얻잖아요. 뭐 이득이 크든 작든. 원래 이런 창작이나 발명 이런 거는 1인자가 굉장한 이득을 얻고 2인자, 3인자는 그냥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하다 이렇게 됐죠? 일찍 일어난 새는 갑이다. 그런 얘기예요. 진짜 막 너무 무리해서 막 모닝 미라클 해야지, 미라클 모닝 해야지 하지 마세요. 갑의 결정은 굉장히 행복지수를 솔직히 깎아먹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 중에 갑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엉뚱한 소리를 해서 재판을 받게 됐어. 그럼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니까 갑은 오만 욕을 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갑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정말 강인한 마음을 가져야겠죠. 제가 제 쇼츠 중에 자작시 하나가 있어요. 첫 발걸음은 얼마나 설레었던가. 네, 근데 첫 발걸음이요. 설레인 게 그냥 막 떨리는 형상을 사람에 따라서 긴장된다. 혹은 설레인다. 혹은 여러 가지 무섭다. 그쵸? 그럴 수도 있겠죠. 무섭거나 뭐 두근두근 되거나 어쨌든 심장이 막 나댄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기가 세고 아무리 굳건해도 갑의 행복 지수는 좀 낮을 거예요. 그것에서 이겼다 한들 그 우여곡절 그 속에서 얼마나 그 우여곡절을 겪는 와중은 그 갑의 인생이 아닌가요? 그때 괴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의 행동이 세상에 이로울지 모르겠으나 갑 자체의 행복지수, 갑 개인의 행복지수는 낮다는 이야기죠. 갑의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대통령이 욕을 많이 먹나요? 지방자치의원이 욕을 많이 먹나요? 대통령이 욕을 많이 먹죠. 우리나라는 비 많이 와서 홍수만 나도 대통령이 욕먹고 이제 태풍 오면은 대통령 욕먹고 눈이 많이 온다 대통령이 욕먹고 만약에 흉년이 졌어요 그럼 대통령이 욕먹고 옛날에는 왕이 욕먹고 이게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은 튀어나온 게 정 만든다 그쵸? 그러니까 더 높은 사람일수록 더 욕먹기가 쉬운 거예요. 왜냐면 눈만 뜨면 이렇게 보이는 그런 자리인 거잖아요. 왕관을 쓴 자, 왕관의 무게를 이겨라. 그죠? 그걸 이겨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갑은 좀 더 꼿꼿해야 되고 욕을 먹어도 좀 무시하고 좀 그런 패기가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거죠. 근데 미래의 인재는 갑이 되어야 되다니 얼마나 힘듭니까? 리더가 돼야 된다. 리더 갑은 을들을 끌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바른 방향으로 끌지 못하면은 우리나라가 라면이 2,000원을 호가하는 그런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갑이 이렇게 방향을 잘 못 잡고 이렇게 해롱해롱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인문학이라는 거요. 인문학이라는 건 철학자들을 옛날부터 정치인들, 왕족, 귀족들이 다 되게 후원을 많이 했어요. 왜냐? 사상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정치를 할 때 그 사람들의 사상을 어떻게 정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국가의 어떤 이념, 어떤 개념을 중요시하는가, 어떤 게 중요한가, 어떤 나라로 만들 텐가. 그렇기 위해서는 어떤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토대를 잡기 위해서는 철학자, 인문학자들이 필요한 거죠. 갑은 자기 철학이 꼭 필요합니다. 자기 철학이 세워졌어도 그것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유능한 그런 철학자들을 곁에 두고 이렇게 올바른 판단을 이어나갔던 거죠. 일단 사고방식을 잡고, 나라의 철학 기틀을 잡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인문학적으로 어떻게 우리 사회상에 풀어낼 텐가, 어떻게 적용시킬 텐가,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이 인문학적인 생각인 거죠. 첫 질문으로 되돌아가서 갑 있잖아요. 제가 갑이 좋은 거예요? 을이 좋은 거예요? 라고 했을 때 갑이 좋은 겁니다. 라고 바로 대답을 하신 분들은 나의 사고 판단, 나의 판단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우리의 뇌를 바로 통과해서 기억 속에서 찾은 답일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지하게 주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정답지에 이 사회적으로 정답이라고 여겨지는 답들을 바로 대답할 때에 사회에서 인정이 되는 정답은 맞췄을지 모르겠으나 우리 마음속에는 바로 공허함이라는 게 생깁니다. 정답은 맞췄어요. 점수는 높였어요. 근데 공허함이 생겼어요. 왜냐? 나의 뇌를 쓰지 않았어. 나의 두뇌 회로를 쓰지 않았어요. 나의 판단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제가 인생을 바라볼 때 주관식 50%, 객관식 50%를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갑입니다에 즉답을 하신 분들은 객관적인 거 50%를 쓴 것이고 나의 주관 50%가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공허한 겁니다. 어떤 질문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두뇌 회로에서 우리의 사고 회로를 거쳐서 나온 대답이 아닌 우리의 뇌를 그냥 통과해서 나온 그냥 즉답 그런 게 공허한 겁니다. 왜 공허해요? 나의 주관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두뇌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두뇌를 쓴다는 건 나의 주체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의 주체성 나의 생각에서 나오는 나의 주체성을 사용하지 않고 나의 주체적인 생각 회로를 거치지 않은 그냥 외워서 내리는 답만 적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허한 겁니다. 타인의 지식을 계속 읊어서 외우게 가르치는 게 현대의 교육인데 사실 그런 것들은 지금은 어떻죠? 검색어에 검색 엔진에 질문을 쓰고 엔터만 쳐도 즉답이 나옵니다. AI가. 근데 우리가 AI가 하고 있는 일들을 똑같이 따라한다면 우리가 나중에 지금도 뭐 공허하신 분들이 많을 거지만 우리나라의 교육이 너무 이렇게 세상의 발전과 같이 발맞춰서 발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그 6.25 전쟁 때와 똑같은 교육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발전됐는데 우리의 마음은 텅 비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사고는 뭔가 더 판단을 할 수 있을 텐데 우리의 판단이 들어가선 안 되는 거잖아요. 정답이 몇 번인 건 알지만 나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우리는 AI에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AI와 다른 사고방식을 가졌을 때 나의 판단이 들어가는 기준이 확실히 있을 때 우리는 AI에 대체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실 그 주체성이라는 것은 성장기에 이루어져요. 성장기. 사람의 성장이 어느 때 급격히 일어나나요? 아동기, 청소년기. 그렇죠. 그때 우리나라 교육은 어떻죠? 네, 주입식입니다. 주입식. 우리의 주체성이 없는, 주체성을 기르지 못한 친구들은 어떤 선택을 반복하죠? 어떤 행동을 반복하죠? 인스타 같은 거 봤을 때 내가 행복하면 되는데 굳이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서 행복하다는 것을 증명해서 뭔가의 평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주변에서 어떻게 봐주길 바라는, 그 주변의 시선을 바라는, 주변의 관심을 바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식당에 가서 음식이 나왔어요. 김이 막 모락모락 날 때, 와, 이건 진짜 따뜻할 때 먹어야 돼. 하는데, 이렇게 사진을 막 찍어야 된다고, 한 입 먹는, 찍어야 된다고 막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내가 그냥 먹어서 행복하면 되는 건데, 굳이 찍어서 그런 게, 그 먹는 행위보다 사진을 찍는 행위에 더 많이 치우쳐서 사진이 잘 나오는 식당. 아시죠? 어떤 느낌인지? 그릇이 예쁜 식당. 이런 거. 그 인스타에 올렸을 때 좋은 사진이 나올 만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식 자체, 내가 먹는 그 자체보다 그 사진이 잘 나오는 그런 거에 더 심취하고 더 치중이 되었을 때 주체성을 약간 잃어버린 그런 느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면 되는데 행복을 또 누구한테 물어봐야겠느냐 그런 문제인 거죠. 그게 인스타에 비롯된 문제가 굉장히 전세적 인스타에 비롯된 그런 문제들이 비교 문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죠. 그 인터넷이 보급되지 않았을 때보다 인터넷이 보급되고 스마트폰이 나오고 인스타가 나오는 그런 시대가 더 행복도가 낮다고 합니다. 인터넷이 없을 때보다 인터넷이 나오고 나니까 행복도가 급격히 낮아졌대요.
비교하는 심리,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주체성이 더 있다면, 주체성이 더 강력한 사람들이라면, 그런 거를 신경 쓰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이 산업 발전이 일어나면서 그 사람들이 특정한 루트를 자식들에게, 다음 세대에 깔아주는 그런 현상이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홍콩이나 동양의 국가들이 굉장히 자식 세대에게 공부하기를 권하고 그 학업에 굉장히 매달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어쨌든 성적이 높은 성적, 좋은 대학 그런 이야기뿐이잖아요. 자신의 길이 아닌 그냥 사회적인 루트를 걷게 된 세대들은 주체성이 잘 길러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미국도 그렇죠. 미국도 옛날 그 미국인들은 되게 막 개척자들이잖아요, 솔직히. 개척을 하고 그 척박한 환경에서 집을 짓고 그렇게 주체성 있는 그 유전자가 많이 퇴색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어떻게 해야 돼. 다른 나라보다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식의 생각이 굉장히 많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게 더 이어져 오다 보니까 굉장히 소인배적인 생각이 팽배해진 것 같아요. 남들보다만 괜찮으면 되지. 이렇게. 그렇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에게 뭔가 기대할 거리가 굉장히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뭔가 센세이션한 뭔가가 나오기 힘든 그런 환경이 또 되어버렸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환경이 안정적이고 안전하고 하라는 거 하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그, 그 학습 안에서 그 기존 학습 안에서만 트레이닝 된 뇌는 퇴화가 되기 쉽다는 이야기죠. 옛날 옛적에 그 사냥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씨도 뿌려야 되고 뭐 가족도 지켜야 되고 동물 가족도 먹여야 되고 막 그렇게 이것저것 했던 그 시대보다 뇌가 이렇게 한 군데 책상에 앉아서 그 시험 관련된 것만 트레이닝 반복하는 그런 뇌는 오히려 퇴화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뇌를 쓰다가 한 가지 일에만 치중이 되는 뇌는 퇴화가 되겠죠. 본인이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 본인이 잘 살고 있는 건지 아닌지, 타인에게 자문을 많이 구하고, 타인의 의견을 구하고, 뭔가 좀 더 전문가, 좀 더 뭔가 인증을 받았다는 사람들에게 또 묻고 싶고 그런 거잖아요. 사실 본인이 확신이 없으니까. 나의 머리로 생각하고, 나의 마음으로 느끼고, 나의 그 신념에 부합했을 때 우리는 과거도 생각하고 현재도 생각하고 미래도 생각할 수 있고 그런 생각들을 더 추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추리는 사실 AI는 못해요. AI는 명탐정 코난은 될 수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 종합해서 더 그 생각의 가지를 넓게 뻗어서 그, 그렇죠. 전략을 짤 수 있는 건 AI는 못해요. AI는 정답밖에 말을 못해요. 기존에 나와 있는, 기존의 틀에 나와 있는, 기존의 지식에 나와 있는 정답밖에 말을 못하는 게 AI예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거의 다 사회적인 기준을 따르고 어른들의 말씀을 잘 듣고 이런 것들이 다 내가 태아가 되기 쉽고 다른 사람의 말대로, 다른 사람의 의견대로, 다른 사람의 조언조차도, 좋은 말조차도 사실은 타인의 의견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살고 있고 우리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타인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살고 있는 인생은 결국에 나중에 뒤돌아봤을 때는 공허해진단 말이죠. 왜냐? 나는 주체성이 없었어. 그래서 타인들의 말을 듣고 살았어. 나의 마음은 공허해.
나는 아바타였어. 나는 그냥 놓여져 있는 루트를 가고 있던 그런 선로 위에 기차 같은 존재였던 거야. 난 기계가 아닌데. 난 아바타가 아닌데. 되돌아보니 마치 나는 텅 빈 기계 같네. 타인의 말대로 인생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공허한 거구나. 나는 주체성이 없었던 거구나. 나는 가장 중요한 성장기에 주체성을 기를 수 없었던 거구나. 그런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처지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 막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그 사람처럼 성공하는 방법을 똑같이 따라하면 되나? 그 사람은 그 사람만의 운이 있고 그 사람만의 잘 맞는 시간대가 있고 개인마다 퍼스널적인 거잖아요. 성공하는 방법 똑같이 따라한다고 똑같이 되던가요? 똑같이 몇 시에 일어나면 어떻게 되던가요? 나의 사고 방식으로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되는 거 아닌지 우리가 생각을 더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공허함을 없애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뒤돌아봤을 때 공허하다. 왜? 서울대까지 나와서 왜 공허해? 저는 서울대 안 나왔어요. 저는 지자대 나왔어요. 그래도 난 공허하지 않아. 저는 제 인생은 제가 제 팔로 제 손으로 휘저어가면서 살았거든요. 좀 단순한 거예요. 저는 좋으면 해요. 싫으면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후회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후회 때문에 굉장히 제가 우울감을 얻는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주체적으로 살았다고 봐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나쁜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타인들보다 좀 일찍 가더라도 일찍 가면 안 돼요. 왜냐면은 자식들이 너무 어려. 일찍 가야지 않을 거지만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굉장한 후회를 하면서 가진 않을 것 같아요. 방금 했던 말은 취소입니다. 일찍 가면 안 돼요. 쟤네 책임져야지. 주체성을 가지는 사람이 갑이고 조금 더 사회적인 루트를 따르는 사람이 을이에요. 갑은 새로운 지식으로 새로운 관념을 짜고 을은 그 관념을 따르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 같은 거죠. 그러니까 갑과 을은 주체성이 있냐 없냐 이런 걸로 나눠지게 되는데 갑은 행복 지수는 낮을지 몰라도 주체성은 있고 자신의 삶에 후회로 가득 차 있거나 그렇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공허하지도 않을 거예요. 갑은 공허하지 않아요. 을은 나중에 생각해보면 공허하다라고 느낄지도 몰라요. 근데 그 대량 생산 같은 우리의 교육 과정이 우리의 아이들을 다 을 중에 을로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한국형 인재를 바라지 않아요. 원하지 않아요. 한국형 리더도 없어요. 세상을 이끌어가는 한국형 리더가 있나? 없어요. 우리나라는 학력으로만 봤을 때 학력 수준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자주성, 주체성은 매우 떨어져요. 주체성은 내가 내 스스로 어떤 것들을 선택하고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 내 운명은 내가 개척하겠노라. 실패하면 괜찮아. 내 인생이잖아. 이런 것들이 자주성, 주체성인데 그런 개념이 매우 떨어진다는 얘기는 나의 선택보다 사회에서 인정하는 사회에서 좋게 볼 만한 선택들을 주로 한다는 이야기고 사실 아바타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아바타가 될지라도 잘 먹고 잘 살고 싶다. 그렇게 사회의 틀에 편승해서 살다가 나중에 30, 40대 되면은 공허해. 좋은 회사 다니고 있는데 이게 맞나? 이렇게 또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공허하지? 아바타라서 그래요. 일론 머스크가 그랬죠. 뭔가 배우고 싶으면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시대에는 가수가 가려고 하는 길에서 반대 방향으로 가야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러려면 게으르면 안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사실 유럽 애들이 얼마나 부지런한데요. 이게 생각적으로 부지런한 거예요. 내가 어떤 곳에 일하고 싶으면 어떠한 곳에 일하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경력을 쌓아야 되고 어떤 동아리 활동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미리 다 알아보고 학습하고 그 경험까지도 해보는 것들이 미국, 유럽 애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좀 전략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략을 본인이 짜서 인터넷으로 거의 다 배울 수 있어요. 자기 마음만 있고 부지런하면. 무엇이든지 배울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어떤 사람들을 봤을 때 자기의 인생을 부모님 탓을 하는 분들도 많죠. 근데 그것은 자신의 인생인데 부모님 탓을 하게 되는 것은 부모님의 선택을 믿고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그쵸? 근데 그 말대로 살았는데 나는 전혀 얻을 게 없고 행복하지도 않고 뭐 시대는 변해가지고 그게 좀 그쪽 방향이 좀 시들하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 세상을 보는 추리력이나 세상을 보는 눈이나 자기 판단, 자기 전략 이런 게 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사고방식 자체를 가르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지식의 정답만을 기존에 있는 지식의 그 중심 단어, 중요한 부분만을 외우도록 강요한 교육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답만 안다고 해서 우리네 인생을 똑바로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가 사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생각의 힘이 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고 방식의 방향을 좀 제시해 드리려고 그래서 인문학적인 판단을 해보려고 이렇게 그런 쪽으로 채널을 운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좀 더 생각의 가지를 넓게 해보게끔 과거도 보고 현재도 보고 또 미래도 예측해보고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한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제가 미래라는 햇볕을 쬐어 드리는 거거든요. 저는 쉽게 남 탓하는 사람을 좀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희 아이들 중에 셋 중에 하나가 뭐 어쩌면 요즘 아이들이 다 남의 탓하는 그런 말을 굉장히 자주 해요. 그런데 저 그럴 때마다 항상 얘기합니다. 왜 자꾸 남의 탓을 해? 네 인생 아니야? 너의 시간 아니야? 너의 생각 아니었어? 너의 선택이었잖아. 어쨌든 네가 한 거잖아. 왜 다른 사람 탓을 해? 네가 싫으면 하지 말았어야지. 이렇게 지금은 쉽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쉽게 거절할 수 없는 그런 게 많죠. 사실 인생이란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인생이란 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잖아요. 그쵸? 타인들의 생각도 절반은 해야 되고 나의 주관도 절반은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게 그 균형이 어려운 거죠. 어렵죠. 싫으면 하지 말았어야지. 이런 간단한 이야기를 수능에 빗댈 수 있을까? 수능 싫으면 보지 말까? 뭐 학교 싫으면 다니지 말까? 이런 중대한 문제는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되게 인생을 되게 플렉시블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다닐까 말까 안 되잖아요. 어쨌든 현실에 적용을 할 수 있든 없든 그런 주체적인 사고방식을 키워야 된다는 데에는 제 생각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체적으로 변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20대 여러분들도 뭐 여행 플래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획을 짜고 전략을 짜고 또 그 자금은 어떻게 구할 거야? 그 자금은 알바비를 어디서 몇 달 알바하고 그렇게 해서 전략을 구상하고 실행하고 갔다 와서 느끼는 그런 성취감, 그런 내가 오롯이 무언가 해냈다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봐야 돼. 내가 어떤 계획을, 전략을 짜서 완성하였다. 나한테 저장. 그렇게 돼야 돼요, 사실. 우리는 다 의리예요? 우리는 다 의리예요? 저는 이런 이분법을 되게 싫어요. 의리냐, 갑이냐,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그건 있죠, 오른쪽, 왼쪽은. 근데 우리가 좌뇌, 우뇌 있다고 해가지고
좌뇌만 쓰고 우뇌만 쓰고 그럴 수 있나? 우리가 때로는 외향적이고 우리가 때로는 내향적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는 을로서 살되 을 반, 갑 반 그렇게 살면 안 되나? 우리가 갑의 성정, 그러니까 내가 언제든지 싫은 건 싫다고 말할 수 있고, 어? 그 나의 올바른 이렇게 나의 아이디어, 나의 창의력, 나의 주체성은 키우는 와중에 이 사회에 맞아 돌아갈 수 있게 을처럼 살아야 돼요. 을처럼 살기 싫다, 이 사회가 싫다, 막 다 뒤집어 엎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되게 극단적인 게 되게 별론 것 같아. 우리 어린 친구들 뭐든지 예스만 하는 사람도 없고 뭐든지 노만 하는 사람도 없어요. 뭐든지 좌파가 옳다, 뭐든지 우파가 옳다 이러면 진짜 바보인 거야. 어느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잣대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어떤 기준이냐. 우리가 뭐 어떤 기준에 따라서 되게 유능한 사람, 무능한 사람 이렇게 되잖아요. 돈은 없어도 양반들도 있었잖아요. 양반은 높은 신분이었죠. 그죠? 뭐 그런 것도 있고. 솔직히 공무원도 높은 공무원도 되게 생산성 있는 직업인가요? 생산성의 자체를 들이대면 변호사, 판사도 되게 생산성이 높은 건가요? 사실 아니에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고위 공무원이나 변호사, 판사도 다 나랏돈으로 받죠. 다 국민들이 거둔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외국에서 자본을 끌어오거나 외국에서 돈을 벌어오는 기업들보다는 생산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 판결 이런 것도 솔직히 우리 내수 경제에서 돌고 도는 거잖아요. 국민들 돈으로 돌고 도는 거고. 그런 고위 공무원이나 변호사, 판사는 필요한 존재이긴 한데 생산성 측면에서는 생산성이 높지 않다. 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필요한 존재이긴 하고 생산성 측면으로 봤을 때 기업들이 생산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사회를 유지하는 측면에서는 기업은 유지하는 측면과는 거리가 멀죠. 더 막 신제품을 내고 더 뭔가 세일즈를 해야 그래야 더 판매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 트럼프가 미국의 공무원들을 막 자르면서 그 어떤 기준을 들이댔죠? 생산성 기준을 들이댔죠? 그건 잘못된 잣대인 거예요. 세상은 항상 변하고 있잖아요. 그 변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혹은 그 발전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같이 그 흐름을 타고 나아가려면 예전과 똑같은 루트를 가면 될까요? 안 되잖아요. 사회나 교육 시스템이 그런데 기능을 못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라도 전략을 짜야 되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더 주체성을 높일 수가 있겠어요. 너무 이분법적으로 갑이 좋다, 우리 좋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없는 문제지만 우리가 갑의 마음은 늘상 가지고 있되 사회에서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으니 혼자 이렇게 홀로 설 수 없잖아요.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온갖 희노애락이 있고 온갖 사건 사고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을처럼 얽히설키 살아야 돼요. 을이 나쁜 게 아니에요. 막 내가 때로는 고개 숙이고 하는 게 나쁜 거 같나?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실 갑보다 을이 더 강한 거예요. 을이 더 생명력이 강해요. 갑은 너무 강해서 플라스틱처럼 뭐가 뚫고 나가려고 했을 때 잘 안 되면 똑 번지러지는 게 갑이란 말이에요. 너무 강하지만 생명이 짧을 수 있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 뭐든지 한계가 있다고 했죠? 정해진 양이 있다고 했잖아요. 을이 더 강력한 거예요. 그렇게 얽히설키 있으면 뭐 끊어내지도 못해. 얽히설키 있으니까 못 끊잖아요.
더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하나 있을 때보다 사람들이 있으면 그 응축되는 힘이 달라요. 그러니까 뭐 갑이 잘났네, 을이 잘났네 이런 이야기 할 게 아니라 갑은 갑대로 필요하고 을은 을대로 필요하고 뭐 우리가 을이라고 해서 기분 나빠할 것이 아니라 역사는요. 갑들이 쓴 게 아니에요. 을들이 관찰한 갑을 쓴 거죠. 을로 살면은 솔직히 어려울 때 짐 다 나눠 갖고 그런데 갑으로 살면은 다 책임져야 되고 다 체면이 있어서 또 짐을 나눠 갖지도 못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을로 사는 게 더 행복 지수가 높고 다 같이 술 한잔, 다 같이 커피 한잔 이렇게 즐겁게 살면 되는데 그 갑은 힘들고 힘들지만 역사책엔 남겠죠. 그렇지만 행복 지수는 낮다. 원래 산이 높으면 골이 깊잖아. 내가 성공을 했어. 높이 올라갔어. 그럼 다시 내려와야 돼. 그렇다고요. 별일 없이 사는 게 사실 행복한 거거든요. 갑작스러운 우리가 변화 변동을 느끼면은 변화 변동을 겪으면 그것도 좋은 쪽으로 변화 변동을 느껴도 힘든 거예요. 좋아도 싫어도 나의 상황을 굉장히 변하게 만든다는 게 사실 사람에게는 당황스러움으로 많이 다가옵니다. 어쨌든 올라가면 내려와야 된다. 근데 사람은 아무래도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지 내려오는 거는 생각 안 하고 이렇게 그런 경향이 있죠. 갑은 솔직히 그 틀을 깨는 사람이거든요. 관념, 그 틀에 박힌 것을 계란이라고 한다면 그 알을 깨야 병아리가 나올 수 있어요. 뭔가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 몇 차 산업 이렇게 몇 차 바뀌어 가려면 거기에 발맞추려면 무슨 기존의 관념을 깨야 돼. 기존의 선로를 따라가고 기존의 그 길들을 따라가면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유튜브에서 요즘 시대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해도 학교에서 수업받는 건 똑같죠. 그냥 사회가 변해가는데 따라가지 못하는 교육을 받으면서 마음이 벽만 들고 있어. 다음 시간에 뭐 미래적인 생각을 또 해볼까요? 생각에 이렇게 예전에 나무 아세요? 나무 그려서 가지 벗기해서 생각을 이어나가는 거 그런 거 같이 해봐요. 안녕. 마녀 이모예요.